자, 이번 시간 이제 그 3.1 운동입니다. 페이지가 385쪽이고요. 3.1 운동.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시기 구분을 했어요. 시기 구분하니까 이제 좀 답답하다. 그죠? 오늘은 이제 3.1 운동을 갈 건데 3.1 운동 가기 전에 그 1910년대 항일 무장투쟁 혹은 항일 그냥 항일투쟁, 그쵸?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 385쪽이에요. 자, 1910년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공부를 했지만 1910년대 어디? 보통 국외 투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국내부터 보고 그리고 조금 이따 국외를 보자라는 거죠. 이 부분 들어가면 이제 다들 긴장을 하신다는. 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다들 암기로 기억을 하고 계셔서 자, 양거는 1번의 국내 민족 운동인데요. 동그라미 1번의 의병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셔야 될 거는 그 두 번째 줄을 화살표 오른쪽에 보면 의병장 최응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의병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응원 마지막 의병장 체포 이후에 국내 의병 활동이 중단되었다. 최응원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시험 문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예전 문제는 나왔는데 요새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투쟁인데 거의 다 뭐겠습니까? 비밀 투쟁이죠. 왜?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1910년대는 굉장히 무자비한 그 통치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숨길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에 보시면 독립의군부가 나오죠.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시는. 독립의군부 시험 엄청 잘 나와요. 자, 독립의군부는 이제 1912년 그래서 그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으로 조직이 됐으니 복벽주의입니다. 고종이 그 황권 복고 황권 복고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왕정 복고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살려보자라고 했던 것이 이제 독립의군부예요. 그래서 임병찬에게 지시해서 이것이 이제 또 문구가 잘 나오는 것이고 기본이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했다. 요것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특징은 뭐다? 지금 말씀드린 복벽주의입니다. 복벽주의 모르겠다. 복고주의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도 되죠. 복고주의 뭐 복벽주의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912년 연도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대한광복회가 있는데 이것은 대한광복단이 있었어. 대한광복단이 있었습니다. 자, 1913년에 최기중이 대한광복단을 만들었어요. 자, 이 최기중의 대한광복단을 확대 개편한 것이 지금 보시는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는 이제 군대식으로 조직을 했죠. 15년에. 자, 그래서 누가? 박상진이 조직을 합니다. 대구에서 조직을 하고요. 조금 있다가 그 김좌진 장군이 여기에서 가담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자, 대한광복회 시험 잘 나와요.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시험 잘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가나 해가지고 사료 막 집어넣고 이제 풀어봐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체크하시고. 박상진이 군대식으로 조직했습니다. 자, 7.18 처단하고 그리고 군자금을 모금하는 것. 그러니까 부호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네가 친일 행동했던 거 다 알고 있어. 목숨 내놓을래? 돈 내놓을래? 이렇게 해서 돈 받아가지고 군자금으로 활용했던 단체가 이제 대한광복회입니다. 그래서 김좌진이 가입을 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됐던 것, 그게 시험 나오죠. 자, 특징 공화주의죠. 공화주의. 일부는 1920년대 암살단, 의열단에 가담하게 되고 군대식이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조선 국권회복단인데 이 선택지로 잘 나와요. 자, 결성 이시영 서상일. 그래서 시회, 시동호회를 가장해서 비밀 결사를 했다. 독립천원서를 작성을 했고요. 공화주의 또 하나 써놓자라는 거죠. 조선국권 회복단.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 써놓냐면 만주와 연해주.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단체하고 연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기억을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조선 국민회인데요. 결성 장일환 외우셔야 돼요. 왜 이렇게 너무 많다는.
뭐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알려드리는 거지. 자, 평양의 숭실학교 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조선 국민회요. 장일환 공화주의고요. 송죽회도 이제 가끔 출연을 해요. 그래서 평양의 숭이 여학교 여교사와 학생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성 계몽 운동을 전개했다 써놓으시고 자금을 지원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들 단체는 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뭡니까 자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기타 보셔야 되는데 기성단, 그래서 조금 써놓자라는 거죠. 기성단 가끔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타에다가 넣어놓은 건데 평양의 대성학교 출신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됐던 것이 이제 기성단, 자립단은 이제 실업 경영이니까 이제 돈, 그렇죠? 돈, 자금 얻다가 독립단체를 쓰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년 교육, 육성,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선명단도 잘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일제 요인 처단 목적이죠. 이렇게 이제 선명단, 민단조합 이렇게 이제 보시고, 복벽주의 단체도 조금 기억을 해놓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광복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 없다. 요거 외우셔야 돼. 무조건 나와요. 이거 세트로 같이 나와요. 잘 나오고 요것도 이제 잘 나오죠. 조선국권회국단.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요런 문구들은 어디에서 많이 나온다? 선택지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국외 민족운동입니다. 이제 국외로 가자라는 거예요. 국외 투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뿌리가 어디라고요? 13도 장이군. 그렇죠. 그리고 올라갔으니까 공부할 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자, 기억본에 보시면 맨 아래 북간도가 나오죠. 북간도. 자, 북간도라고 하면 이제 간도 문제 있었던 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토문강 그리고 연해주 사이에 있었던 북간도. 그래서 명동촌, 용전총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386쪽 한번 가볼게요. 자치기구, 그래서 대한국민회가 있었고, 그렇죠? 군사기구 중광단, 모르면 안 되죠. 중광단 하면 또 뭐가 기억나야 돼요? 대종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북로군정석으로 갔잖아요. 북로군정석은, 그래서 북로군정석은 이제 김좌진 장군이었죠. 이렇게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자, 서전서숙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죠. 서전서숙.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지지 마시고, 이것은 이제 우리만 아니고 수험생들은 다 외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들 외우고 있다는. 서전서숙 이상설, 그렇죠. 그리고 명동학교 김야견 이 이제 설립을 했고요. 자, 서간도 보통 서간도 하면 또 거기 누구야? 신민회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신민회 독립운동 기지 만들었던, 그렇죠. 그래서 그 서간도도 이제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서간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서간도는 이쪽에다 조금 체크를 제가 해드릴게요. 서간도 페이지에 조금 적어 놓자라는 게, 서간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1911년에 이제 경학사를 만들어요. 경학사, 그렇죠? 경학사에서 그 설치하는 군대가 뭐냐? 신흥강습소예요. 신흥강습소 뭔지 알잖아요. 신흥무관학교. 이게 신흥무관학교가 좀 이따 발전해서 1919년에 무관학교라고 쓰는 거잖아요. 신흥강습소가. 자, 1911년, 그래서 1912년에 뭘로 계승됩니까? 부민단으로 계승돼요. 부민단. 그리고 이제 그 끝으로 가서 1919년에 한족회로 발전을 합니다. 한족회.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우리가 공부할 때 되게 편해요. 그래서 부민단에서는 1917년에 뭘 만드냐면 이 군대를 만드는데, 그것이 백서농장이에요. 백서농장. 농장이니까 농사 짓는데 아니고 군대예요. 이름만 농장이고 저 뒤에 가면 농장인데 그 군사훈련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로군정서 몇 년? 1919년이죠.
자, 신흥강습소에서 신흥무관학교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신흥강습소도 신흥무관학교라고 보셔야 되죠. 그렇죠? 1911년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일로 확대되고 이것도 이제 확대되고요. 이쪽에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서로 군정서로군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간도 하면 서로 군정서군. 이렇게 얼마나 간단해. 그죠? 저만 간단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가 간단하냐. 그죠? 자, 한번 볼게요. 386쪽에 보시면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서간도 남만주죠. 그래서 독립운동기지. 그래서 자치기구가 나오는데 거기 경학사가 나오잖아요. 경학사. 그렇죠? 그래서 이회영, 이시영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경학사를 만드니 알아야지요. 시험 나오니까. 자, 그래서 신흥강습소를 설치하잖아요. 신흥강습소. 자, 그리고 이제 부민단으로 가요. 부민단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한족회로 가죠. 이렇게 간다는. 군사기구 서로군정서. 그렇죠? 대한독립단도 체크를 하나 해놓으시고요. 학교 신흥강습소 역시 여기에서 그렇죠. 신흥학교 갔다 신흥무관학교 가죠. 그것이 이제 또 서로군정서군을 이렇게 간다. 이렇게 편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편하지 않죠. 약 올리는 거예요. 자, 뭘 약 올려요. 같이 죽어나는 거지. 저도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만큼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디귿번에 이제 중국 관내입니다. 중국 관내는 상하이에 동제사가 있어요. 동제사. 자, 예전에는 안 나왔었는데 동제사에 대해서도 이제 신규식, 그리고 이제 박은식, 신채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으시고 이제 신규식이잖아요. 김규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강화에 김규식을 파견을 하는데 이때 이제 신규식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야 이거 오탈자인가? 아니에요. 다른 분이죠.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지. 이걸 가지고 또 잘못됐다 이거 딱 나왔었어요. 파리강화의 신규식. 그래서 틀린 걸로 딱. 그러니까 보면 에이 이런 거 뭐 틀리겠어요? 틀려요. 1, 2, 3, 4, 5 1, 2, 3, 4 딱 해놔가지고 딱 나오면 엄청 헷갈린단 말이야. 자, 상하이에 또 신한천년단이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파리강화의 김규식. 그리고 언제예요? 1919년 2월 달 김규식.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베이징 신한혁명당이죠. 신한혁명당 복벽주의예요. 복벽주의. 그래서 복벽주의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화주의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제 또 안 써드리니까 신한혁명단이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동단결을 선언을 했었다라고 1917. 자, 이렇게 이제 제창을 했었다. 신한혁명당 꼭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복벽주의를 갖다가 공화정치로 바뀌었으니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두셔라라는 거지. 연해주에서 이제 독립운동기지. 블라디보스토크지요. 신안촌 무조건 외우셔야죠. 이거 모르면 공부 안 한 거니까. 자, 군사활동, 국내 진공작전 이 범위니 그렇죠. 13도 의군. 이 조심하세요. 13도 창의군, 13도 의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잘 하시고. 자, 기구 보시면 이제 한민회 1905년이죠. 한인자치기구입니다. 그래서 한민회 기억하시고 성명회. 그래서 이 성명을 발표하는 거지. 우리 독립해야 된다. 그렇죠? 그 성명회 이상설, 유인석. 자, 권업회가 있어요. 그래서 권업회는 이상설 이렇게 돼 있는데 권업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권업회. 그래서 권업신문 그리고 대전학교.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 있나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어디에 연해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체크 잘하세요. 광복회 또 1912년 신채호 이동기. 자, 학교가 있어요. 한민학교, 대전학교 있고. 자, 대한광복군정부가 있죠. 권합회가 블라디보스토크의 수립했는데 외워야 되고 이상설 정통령 그리고 이동희를 부통령으로 선출했어요. 한인사회당 왠지 느낌이 사회당 하니까 공산당 같잖아. 그렇죠? 고려 공산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단체고. 자, 대한국민의회 그렇죠?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에서 수립되었다. 뭐 복잡하지. 외워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한번 구분을 해드릴게요. 또 성명회가 있죠.
성명회에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성명회 몇 년도? 1910년도. 자, 성명회에서 뭘로 발전해요? 권업회로 갑니다. 권업회. 그러니까 권업회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업회부터는 조금 이제 익숙한 단어. 안 익숙해요? 익숙하게 해놓으셔야지.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분화가 되는데 지금 방금 봤던 대한광복군 정부. 지금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14년 여기에서 이상설 이동유가 정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총회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화가 돼. 그래서 전로한족회 중앙총회는 1917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이 전로한족회 중앙총회가 뭘로 발전을 하느냐? 이것이 대한국민의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병일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권업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와 대한국민의회가 나갔구나.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이쪽도 하나 눈여겨 보시는데 외우실 것까지는 없지만 대한국민의회가 권업회에서 이렇게 분화가 됐었구나. 요것은 반드시 아셔야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그냥 뭐 행복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 내가. 자, 지금 미국으로 갈게요.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가 있죠. 1909년에 대한인 국민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외워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이 대한인 국민회를 만듭니다. 어디에? 미국, 미주에다가 만들어요. 자, 장인환 전명훈 의거를 계기로 미국 본토 교민과 하와이 교민이 연합해서 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한 민보 하나 써놓으세요. 신한 민보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바로 지울 거야. 빨리빨리. 됐죠? 신한 민보 하나 써놓으시고 미국 지역 최대 규모 독립운동 단체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 대한인 국민회 모르면 공부 안 한 거라니까. 권업회 모르면 공부 안 한 것처럼 대한인 국민회 모르면 공부 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흥사단이 있어요. 흥사단 모르시는 분들 공부 안 한 거죠. 누구?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써 놓으시면 기독교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흥사단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자, 대조선 국민군단 다 아셔야죠. 박용만이 하와이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요. 그런 다음에 당시에 그 소련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총을 사는데 그때 총 가격이 되게 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이제 100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한 만 원? 뭐 10만 원 좀 안 되는 그런 가격. 그 총을 싹 다 사가지고 군대를 양성을 하는 것이 이제 박용만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박용만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박용만 하면 시험에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박용만 독립운동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조금씩 나오니까 체크를 좀 해두세요. 대조선 국민군단 모르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좋아요. 군대 만들어가지고 그쵸. 자,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구미위원부. 어차피 구미위원부는 그 1919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나오는데 누가 만들어요? 이승만이. 어디? 미국 워싱턴 DC에 만드는 구미위원부. 어차피 우리가 임시정부 들어가면 또 하거든요. 이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던 것이 구미위원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약올르지요. 저는 써놓고 막 지워버려요. 빨리 안 쓰시면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죠? 자, 우리 3.1운동 갑시다. 3.1운동 언제죠? 1919년 3.1운동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민족의 울분이 터진 거야. 그렇죠? 1910년대 그 험한 그 억압과 그렇죠 통제와 박해와 아니 말할 것도 없죠. 엄청 열받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자, 배경 보세요. 국내 배경인데 당연히 토지주소사 니은번 보시면 고종의 승하입니다. 고종이 이제 1919년 1월 달에 1월 21일 날 승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돌아가셔 아이고 우리 국부가 돌아가셨다 난리가 나는데 이때 그 일본 놈들이요. 고종의 그
음료수 그러니까 커피에다가 독을 타서 독살시켰다. 이게 유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쳐 죽일 놈들 이렇게 돼 버리죠. 자, 387쪽 국외편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국외에 가시면 그 기억번 러시아 혁명 나오는데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1917년에 이때 레닌이 혁명을 하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레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는 들어라. 약소민족, 전 세계 약소민족은 우리가 해방하는데, 그러니까 니들 독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식민지 국가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러시아 혁명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소련으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사회주의가 발전하면서 얘들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우리를 그 전 세계 약소국을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 1918년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전후 사후초리 조약의 일환이죠. 그래서 파리에서 강화회의를 체결하는 거예요. 자, 승전군이 미국 왜 얘기하죠? 미국의 누구? 윌슨. 당시의 대통령 윌슨이 얘기합니다. 자, 그 민족 자결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민족의 흥망성쇠는 그 민족 스스로의 결정에 달린 것이지 다른 민족이 간섭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민족 자결주의인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의 식민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식민지를 갖고 있느냐? 그렇죠? 식민지 해방시켜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딱 했을 때 우리 민족이 이 강대국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이게 해당되니까 일본 놈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각하면서 우와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독립을 해야지 이런 빠른 속도는 이제 확산이 되는 것. 하지만 이게 이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미국이잖아요. 미국 승전국이에요. 그래서 승전국이 패전국을 눌러버리기 위해서 패전국에게만 얘기했던 거예요. 당시에 미국은 필리핀, 그렇죠? 이런 식민지는 미국은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뻥을 치는 거야. 그렇죠? 또 그 패전국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리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해방되겠다. 그러니까 참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붐이 일었고요. 자, 디귿번 파리 강화의 대표를 파견했죠. 누구? 김규식.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것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파견하였다. 앞으로 또 나와요. 자, 리얼번 국외에서 대동당 그 아랫줄에 1917년에 신한혁명당에서 대동단결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1918년 중요하죠? 무호독립선언서예요. 무호독립선언을 합니다. 무오년은 1918년이 무오년이에요. 그래서 무오년에 만주 길림에서 민족 지도자 39명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딱 이렇게 벌써 선언을 하는 것이고 이때는 뭐예요? 기미년이잖아요. 그래서 기미 독립선언이잖아요. 그렇죠? 무오 독립선언이 1년 전에 벌써 만주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으니 그것이 28 독립선언이 요것은 이제 1919년인데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고종의 승하가 있죠. 1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 28 독립선언 일본의 심장부 어딥니까? 도쿄에서 우리 그 유학생 한국 유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없다. 2월 8일 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민족은 독립을 해야 된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버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일본 놈들이 아주 그냥 학살 냈겠지.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2월 8일이에요. 자, 2월 8일 날 이렇게 돼버리니까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국외에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국내에 있었던 민족 지도자를 엄청나게 창피했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창피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가가지고 죽어 나가는 판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가 자각하자. 우리가 깨어나야겠다. 일어나야겠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드디어 3.1운동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고종의 인산일은 여러분 인산일이 무엇인 아시죠? 몰라? 인산일은 뭐냐면 장례일이에요. 그래서 장례일은 보통 왕의 장례일은 3월에서 5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3월에서 5월 이게 이제 장례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장례식이죠. 그럼 북한은 모르시죠? 북한 자꾸 물어봐겠죠. 북한은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요. 3개월 했어요. 그럼 뭐야? 걔들이 왕조 국가라는 거 표방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 그 김정일 죽었을 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걔들은 사회주의 국가 아니고 왕조 국가예요. 왕조 정권이라고 해야지 국가가 아니고. 그렇죠? 자, 28 독립선언은 조선 천년 독립단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요 단체 이름도 외워두시고요. 전개해 볼까요? 준비. 종교 지도자 그래서 손병희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승훈 그리고 한용운 이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요. 그래서 민족 지도자 33분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빨리 독립선언을 작성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만들죠. 누가 만들죠? 그 최남선이 작성을 하고 공약 3장을 한용운 선생이 써가지고 붙이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기미 독립선언서죠.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국어에 필수 그 국어 시간에 필수로 공부하신 어차피 우리가 그 공무원 강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강의니까 국어 과목에 기미 독립선언서 나오잖아요. 모르면 지금 공부해야지. 이 양반들이 지금 큰일 날 공부하셔야죠. 그렇죠? 기미독립선언서 나온단 말이죠. 이 기미독립선을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자, 이제 독립운동 언제? 3월 3일을 기점으로 하자. 뭐 3월 2일 뭐 이렇게 하다가 3월 1일 이렇게 잡힌 건데 자, 독립선언 볼게요. 기억번 민족대표 33명이 태화관에서 모여요. 그래서 태화관이라고 하면 밥집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되면 이제 술집이 되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요정집인데 거기에서 이제 태화관에서 그 지도자들이 33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이 그 요 긴 테이블에 여기 앉아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33분이 앉아 계신 이 그림 이것이 지금 독립선언서 낭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33명이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한 게 아니고요. 이 태화관에 가가지고 만세운동.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자, 5등은 하면서 쫙 읽어 내려간 거야. 그러면서 됐다. 에이, 술 한 잔씩 합시다. 그러면서 탁 마시고 자, 됐네. 이제 우리 독립선언서 했어요. 자, 뭐 할까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일단은 했으니까 전화할게요. 그리고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읊었으니까 잡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자수를 해요. 왜 했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3.1운동의 시작이에요. 자, 보세요. 민족대표 33명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자진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수를 내가지고 이제 종로경찰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기다렸던 누구? 탑골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학생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이제 알아봤더니 뭐야 자수했대요. 이게 뭔 일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할까? 해산합시다. 뭐 이렇게 되다가 그럴 수는 없지. 그래 한 명이 딱 뛰어 올라가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한독립 만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 이런 거 그렇죠? 이게 뭐 지금 하는데 모르는데 여기서 새 모여주고 있었던 어르신들이 딱 태극기흔들고 만세 나도 가야지 만세. 여기에서 데이트하고 있었던 남녀들 만세. 그렇죠? 만세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3.1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저쪽에서 한 거고 따로 한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된 거고요. 이 모습은 그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든가 하시면 3.1운동의 장면이 탁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길 가던 사람들이 다 만세 소리 듣고 다 참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만세 소리가 확 올린 거야. 탑골공원에 쫙. 그 사진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서 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만세를 쳐요. 완전 정신 나갔죠. 그렇죠? 만세 막 이렇게 된 거야. 혼이 쏙 빠지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에라 분노가 폭발했는데 그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군중 심리 있죠.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여기서 만세하다가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자 밖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된 거야. 나가자. 그럼 확 나간 거죠. 그러면서 만세하면서 거리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거리 행진이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고 가는 족족이 세력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대에서 놀래요. 조선 총독부에서 놀래버린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서 이게 뭔 일이냐. 야, 자 빨리 가봐. 그랬더니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니죠. 이 인원들이 그냥 서울을 막 도는 건데 돌 때마다 커지니까 엄청난 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 병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동원령을 내려요. 전국에 있는 일본 애들 싹 다 헌병들 다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일본 본토에다 얘기해가지고
병력 지원 바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는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이제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저 전국에서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시위대를 포위하기 시작한 거야. 총을 대고 있죠. 우리는 만세. 더 이상 다가오면 쏜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이제 그 군대를 갔다 오셨을 거란 말이야. 군대 딱 갔다 오실 때, 그쵸? 맨 처음에 우리가 훈련병일 때, 여성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훈련병일 때 딱 가서 맨 처음에 실탄 탁 놓고 딱 준비된 사람으로부터 일발 장전하잖아요. 아무도 안 쏘지. 무섭잖아. 아까 내가 들었었거든. 총소리. 막 뻥뻥 하는데. 그쵸? 딱 했는데 아무도 안 쏴요. 그러니까 빨리 쏘라고 막 그러잖아. 중대장이. 그쵸? 그러면 거기서 무서우니까 빵 누가 쏴. 그러면 팍팍팍 쏘죠. 나도 모르는 사이 다 쏴버린 거야. 그쵸? 경험 안 했어? 저만 그랬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일이 여기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오지마 오지마 그랬는데 한 사람이 시끄러워 그러면서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 흔들면서 딱 했는데 거기서 쏴버린 거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놈들도 그냥 쏴버린 거예요. 이 사람 피맛을 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나가죠? 땅 쏘. 일본 놈들도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빵 쐈는데 사람을 죽인 거야. 내가 모르지 혼이 쏙 나가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쐈으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계속 죽이는 거야. 이 대량 학살극이 일어난 것이 이게 3월 1일 날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것이 3.1 운동이고 이 모습을 본 이 외국인들이요. 사진을 다 찍는. 이거 지금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전 세계 보도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이 막 총칼로 죽이고 막 쏴. 이 모습이 전 세계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아주 그냥 개처럼 보이겠죠.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개였고. 자, 니은번. 제가 그 심의에는 딱 걸릴 정도만. 그렇죠? 개는 욕은 아니니까. 그렇죠? 개는 접두사. 자, 됐다. 넘어가자. 자, 니은번. 학생 시민들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해요. 자, 확산이 되는데 도시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죠. 그래서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전개가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3월 1일 날 딱 했으니까 3월 1일 날 끝났다. 그게 아니고요. 3월 1일 날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3.1 운동이에요. 그래서 3월 1일, 2일, 3일, 4일, 5일 막 계속 연거푸 4월 달, 5월 달까지 막 진행이 되는데 일단 서울에서 터진 것이 3월 1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광역시 사람 많이 사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뻥뻥 터져요. 이게 2단계예요. 뻥뻥 막 그러면서 3단계 가면 농촌까지 확산이 돼요. 그래서 어디 하나 할 게 없이 다 그냥 만세 만세 외친 것이 이것이 3월 1일 날 시작되었던 우리 민족의 최대 독립운동 3.1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촌에 가면 조금 틀려져요. 농촌까지 가잖아. 그렇죠? 맨 마지막에 농촌까지 가요. 울분이 터지죠. 그리고 일본 놈들은 계속 죽이기 바빠요. 그렇죠? 이 쳐죽일. 아무튼 농촌에서 막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거리로 간단 말이지. 논밭 메고 있던 사람들이 딱 보니 만세네 나도 가야지. 그럼 가죠. 뭐 들고 가죠? 삽, 꽃갱이, 낫. 이거 그냥 들고 가는. 와 만세.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막 가다가 파출소가 있네요. 저기 때립시다. 그러면 갑시다. 그러면서 파출소 푸시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 우리도 조금 폭력성을 띄었는데 이 내용은 시험에 이제 안 나오겠죠. 왜요?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비폭력 평화운동 3월 1일 날만 기억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 확산입니다. 주요 도시에서 시작해서 인근 도시로 확산이 돼서 비폭력 만세 시위가 있었고 농촌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력 저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갔다라는 거지. 3월 1일 날이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세운동 전개가 되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 동포가 있는 데는 다 만세운동이 전개가 돼요. 만주, 연해주 할 거 없이 만세 만세. 그렇죠? 중국 만세, 미국에서도 만세운동이 전개가 돼요. 만세.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 3월 1일 3.1 만세운동이었다는 거. 자, 동그라미 4번 일제가 탄압해야죠. 유관순. 그렇죠? 유관순 같은 경우는 아오네 장터. 그렇죠? 그래서 그 장터에서 이제 만세 전 그 가족들이 나가지고 만세 운동을 하죠. 눈앞에서 내 부모님이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총칼 맞아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더 미쳐가지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정신일 사람은 어디 있어요? 더 미쳐서 만세를 계속 외친 거지. 체포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진 고문을 맞고 그렇죠? 그리고 사진을 찍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관순 누나라고 하잖아. 그렇죠? 어린 나이니까. 그때 이제 이 팅팅 불어가지고 찍은 사진이 그 동그랗게 달덩이 같은 사진이에요. 아주 슬픈 사진인데 그걸 가지고 비웃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유관순 순국했고 그리고 화성제암리 이 쳐죽일 놈들이요.
화성 제암리에 그러니까 리잖아. 읍면동 리 제암리에서 이 만세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일본 놈들이 이 제암리 주민을 싹 다 포위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 그런 다음에 어디 집어넣냐면 그 동네 교회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포위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갈겨버리는 것이 이것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쳐죽일 놈들이 요 안에서 우리 그 어머니 한 분이 이 요만한 애기 있잖아요. 핏덩이를 얘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리고 밖으로 던진단 말이야. 던졌을 때 이 쳐죽일 놈들이 여기에서 공중에 있는 거 애기를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다시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쏴버리고 그리고 불질러 버렸어요. 이 학살이 있었던 것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아주 쳐죽일 놈들이죠, 그죠? 그러니 교회가 나무로 되어 있잖아. 이 시멘트가 아니라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확 이렇게 된 거죠. 당시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의의와 영향을 봅시다. 아이고, 자, 3.1운동 한숨 돌리고 가야 돼. 그렇죠? 막 흥분해 두고 뭐 열받잖아요. 그죠? 자, 의의와 영향입니다. 자, 기억번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죠. 독립의 의지. 자, 니은 아직도 화내고 계시면 안 돼.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그죠? 우리 민족의 목표가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의 영향. 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원래 1919년 4월 달에 만들어져요. 자,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 만들어지면서 이때 이제 그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 태극기가 아니었고 몽둥이 하나씩 들었으면 끝났을 것을, 그렇죠? 우리가 평화 시위 조금 안타깝다, 한계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옳소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주도 세력 지휘부가 있었으면 역사는 틀려졌을 것인데 그게 아니었잖아. 지휘부를 빨리 만들자. 그래서 수립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평화적이었던 게 한계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직적인 무장투쟁 쪽으로 가요. 우리도 이것들을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평화 시위를 했었는데 얘들은 사람이 아니었고 개였다라는 거죠. 이건 짐승이나 할 수 있는 짓을 대량 학살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장투쟁 쪽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사람도 아닌 것들을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우리도 저것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무장투쟁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1920년대 가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렇죠? 이런 전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이 3.1운동 이후 바로 직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조직적으로 군대를 조직하자라는 움직임이 이제 생기고요. 그리고 그 일본 놈들이 이 무단 통치였잖아요. 그렇죠? 이 무단 통치가 뭘로 바뀝니까? 이제 문화적인 통치로 바꿀게라고 하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3월 1일 3.1운동이고요. 자, 이 모습을 중국에서 봤어요. 당시에 중국도 뭡니까? 중국도 독립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1운동, 만세운동 하고 나니까 전 세계 분위기가 좋아져요. 야, 얘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평화 시위했는데 얘들이 학살했어. 쳐죽일 놈들이네. 일본 놈들 고립시키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중국에서도 야, 이게 좋은 거구나. 우리도 보고 배우자. 그래서 5.4운동으로 전개가 되고요. 이 5.4운동도 역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인도도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전개가 돼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민족운동 있죠. 평화운동은 세계 최초, 그렇죠? 3.1운동. 우리 민족의 자긍심 여기에서 나오잖아. 한류예요, 한류. 그렇죠? 최초의 한류가 3.1운동이었다. 화이팅! 이 정도의 자긍심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자, 한 장 넘어갑시다. 자, 388쪽.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잖아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요. 이쪽으로 좀 그릴 것을.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고 대한 국민의회. 우리가 방금 공부했었다라는 거죠. 손병희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한성정부. 조직화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요렇게
그러니까 조직화 시키자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있었던 여러 부대들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되고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국내에 있었던 단체들은 한성 정부 쪽으로 가게 되고 그 요 상해에 있었 중국은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큰 세 개의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세 개의 정부를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양걸 1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임시정부 수립. 기억번 대한국민의회 그래서 대통령 손병희 그렇죠. 그리고 이승만이 국무총리예요. 자,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 이승만이죠. 이동휘가 국무총리예요. 자,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죠. 이것이 이제 국무총리가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때 이제 그 4월 달에 만들었을 때 대통령제가 아닌 총리제, 내각 책임제였어요. 내각 책임제로 시작됐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이렇게 되고 났더니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이 세 개로 분리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하나로 통합해도 모질랄 판에 자 그러면서 이 그 수뇌부들이 계속 연합을 하면서 계속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 하나로 합치자 그러면서 결국에 9월 달에 합치게 되니 어디로 합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정부가 1919년 9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는 것이 상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 흡수 통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큰 덩어리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엄청 중요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언제 통합된다고요? 몇 월? 9월 달에 통합돼요. 자, 388쪽 계속 갑니다. 대한민국 임정의 수립입니다. 통합정부예요. 이제 통합. 자, 체제는 상권 분립이에요. 상권 분립 체제죠. 임시의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국무원이 있고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진 상권 분립 체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제로 바뀝니다. 대통령제 누구예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에 앉아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지도부 임시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맨 아래 보시면 활동에 연통제와 교통국을 활용을 합니다. 연통제, 교통국. 자, 이것도 이제 엄청 중요한데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점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자, 상해 있다는 거지. 이쪽까지 연락을 하려면 힘들어요.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화하면 되죠. 전화하면 뭐가 돼요?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히죠. 도청, 감청. 그렇죠. 그래서 도청을 할 수가, 전화를 할 수가 없어. 일일이 뛰어가요. 임시정부 요인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구두 닦기를 만나요. 그래서 구두 닦고 있어. 근데 날씨가 화창하고 여름인데, 눈이 올 것 같네요. 그러면, 눈치 따고, 눈이 올 것 같죠? 그러네. 자, 수신호죠. 암호예요, 암호.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제 구두 닦기가 뛰어가죠. 구두 닦기가 구두를 닦아주고 돈을 안 받죠. 자, 국밥집 가요. 식당에 가가지고 어이 주인장 뭐 똑같이 얘기해요. 눈이 올 것 같네. 그럼 눈이 온다 해고 왔구나. 그러면 이제 딱 지나가면서 테이블 툭툭 치죠. 따닥딱딱 치죠. 그러면 딱 따라오라는 거구나. 따라가요. 그러면 주인장이 어디로 가냐면 지하실로 가요. 지하실로 가요. 그럼 나 딱 가요. 지하실 뚝뚝뚝 하면 저쪽에서 뚜둑하고 문 딱 열면 동지 그러면서 딱 하고 문 닫히고 거기서 회의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연락을 했던 거예요. 자, 요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뛰어가서 얘기하죠. 연통제고. 교통국은 뭐냐면 그 비밀 지하실 있죠. 비밀 접경 장소가 교통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연결을 했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연락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독립자금 있죠. 독립자금도 이렇게 확보하려고 했었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었다.
389쪽 볼게요. 외교활동 미친 듯이 나온다라는 기억번에 파리 강화회에 참가했죠. 누구? 김규식. 그래서 김규식은 신한청년단 청년단 그리고 당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맞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신한청년단에서 파견을 해요. 누구? 김규식. 자, 김규식이 이제 2월 달에 파견되니까 거기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김규식에게 외교총장 이런 것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임시정부의 요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규식 엄청 중요해. 자, 니은번 구미위원부 설치하죠.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디 미국 워싱턴 DC에다가 이제 이렇게 했고요.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 그래서 미국에서 국제 여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니들은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좀 알아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독립 활동을 했던 것이고, 자, 동그라미 2번에 그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데 독립공채 혹은 애국공채라고 하는 것이 이 뭡니까 그 돈을 받아요. 일단 돈을 받아서 자금을 쓰는데 광복이 되면, 그렇죠? 독립이 되고 나면 그때 원금하고 이자를 줄게라고 하는 공채를 주는 것. 이것이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고요. 또 하나 인구세. 인구세도 징수해요. 혹은 인두세라고도 하는데, 자, 국민 1인당 1원씩 납부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국민의원군을 모집을 했었고, 이륜양행 그리고 백상상회라는 이 회사, 얼핏 보면 회사 같잖아요. 아니에요. 회사는 맞지. 회사는 맞는데 임시정부 독립단체 그 자금줄이죠. 이렇게. 자, 동그라미 3번에 군사활동. 그래서 여러 가지 직할 때도 있었고, 문화활동에 보면 기억번에 독립신문, 그리고 니은번에 사료편창소, 그래서 한일관계 사료집,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이런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거로 4번에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있는데, 자, 보세요. 1920년대 초반에 가면, 자, 지금 만든 지가 언제예요? 1919년이잖아요. 근데 20년대 초반에 이것이 바로 발각이 돼요. 이것이 발각이 되면서 임시정부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금난, 인력난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등이 생깁니다. 자, 한쪽 A, 한쪽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는데 결국에 만들어 놓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단체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깨버리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창조파 단체. 그래서 이들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 무장투쟁론이며, 무장투쟁론. 무장투쟁. 그래서 무장투쟁 쪽이에요. 그래서 창조파 싸그리 없애버리고 정부 같은 건 뭐가 필요해? 지금 독립이 먼저니까 이 독립단체를 새로 꾸려가지고 무장투쟁 쪽으로 가자라는 쪽이고, 이 한쪽은 또 얘기합니다. 니들 너무 격한 거 아니야? 개조파입니다. 뭘 이걸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 우리가 이 단체를 만들려고 얼마나 피를 흘렸는데, 그렇죠? 그러지 말고 잘못된 것만 고치자, 개조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얘기했던 것은 니들은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왜 그러냐면 3.1운동. 3.1운동 평화적으로 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국제 여론화 시켜서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외교 독립론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을 수반하면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 일본 봐봐. 폭력 쓰니까 저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정부는 그냥 놔두고 고쳐서 쓰고 우리는 외교 독립을 해야 돼라는 쪽 개조파예요. 자, C. 니들 왜 그래? 지금 이대로가 훨씬 좋은데 계속하면 돼. 우리가 힘을 합하자라는 현상 유지파.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1920년대 초반에 이것 때문에 이들 만나서 매일 토론 아닌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자, 동그라미 1번, 양거로 4번이 국민대표인데요. 자, 동그라미 1번 배경, 독립운동 방향의 대립이에요. 무장투쟁, 그리고 외교 독립이 갈등이 생기고 이념 대립,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이제 무장투쟁론이 이제 사회주의 계가 조금 많았고,
이쪽은 이제 민족주의 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디귿번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 선언 이것이 이제 그 어이없는 건데 이승만 당시가 대통령이잖아요. 이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해. 아니 저 국제연맹에 얘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를 니들이 조금 관리를 좀 해줘라라는 통치를 좀 해줘라라는 청원을 내요. 그러니까 이 신채호 그리고 박용만 이분들이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가 지금 독립을 해야 되는데 뭐 식민지 국가를 바꾸고 똑같은 식민지를 가겠다고 반대한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승만이 탄핵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 대통령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1925년에 탄핵당해요. 자,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 옳다 아니다 그러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배경이고요. 전개. 자, 목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새로운 노선 및 활로를 모색하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계속 싸우는 이유가 자, 우리 싸워가지고 깨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자? 독립을 하자. 새로운 그 더 좋은 발전으로 방향으로 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투쟁을 하니까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자, 우리 이제 모여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1923년에 시작하는 것이 국민대표회의예요. 국민대표회의 말 그대로 국민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국민대표회의의 골자는 요겁니다.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가 싸우는 거죠. 자, 니은번 개최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국민대표회의를 누가 주장을 하냐면 창조파가 주장을 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 자, 주장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 정부를 조직하자. 그렇죠? 인물 신채호, 박용만.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도 이쪽에서 활동을 했었으니까 이 신채호도 사회주의계다라는 것이요. 박용만. 자, 연해주 그랬고. 자, 개조파에서 보시면 임시정부를 유지하고 조직을 개편하자라는 거죠. 상하이 임시정부의 개조파 누가 있었다? 안창호 선생이 있었어요. 안창호. 그래서 외교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동휘가 있는데 이동휘는 일단 개조론의 입장인데 주장하는 건 무장투쟁을 또 주장을 해요. 아무튼 개조파의 입장. 그러니까 조금 이동휘 선생은 조금 좀 색깔이 조금 뭐 딱 자르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동휘는 무장투쟁을 주장을 했지만 개조파의 입장이었어요. 깨지는 말자 이런 쪽. 자, 결과 회의는 깨집니다. 그렇죠? 1923년에 회의가 결렬되면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창조파, 개조파. 그래서 이 창조파들이 나 거봐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도망갈게. 그러면서 이제 난 빠질 거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러면서 분열을 겪게 되는 것이 192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1920년대 힘들었다라는 거고. 자, 변화 보시면 개헌 과정입니다. 개헌 과정인데 1919년 대통령 지도 체제로 1차 개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19년 4월 달에 나라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월 달에 통합되면서 대통령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차 개헌이 시작된 것이고 1차 개헌에서 대통령제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제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근데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하느냐?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 못했으니까 탄핵당하고 그렇죠. 게다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대통령이 한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을 탄핵하자 하면서 탄핵을 시켜요. 자, 그래서 2차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대통령제 탄핵되면서 이 대통령제 아무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자? 내각 책임제로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어요. 자, 이 내각 책임제는 대통령은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뭐 그 상징적인 것이고 누가 다 해요? 총리가 다 하죠. 이 총리는 지금 이 임시정부의 총리는 뭐냐? 국무령이에요. 그래서 국무령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이 임시정부입니다. 이 2차가 1925년. 그러니까 대회가 결렬되고 이 대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수습책으로 내세운 거죠. 이 국무령에는 이제 김구 선생이 국무령이 돼서 이 수습을 하게 되는 것이 2차 개헌. 자, 3차 개헌인데요. 3차 개헌 때 이 김구 선생이 국무령을 한다. 그러니까 니들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줘라 라고 얘기했지만 27년이잖아요. 1927년. 별다를 게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거봐. 나도 갈래. 그러면서 이제 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하나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 요인의 간부화를 선언을 해요. 그것이 뭐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다라는 거예요. 자, 니들이 지금 요인으로서 활동하기 힘들었지 않느냐? 왜? 이 어디 가가지고 그러죠? 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요인인데 라고 하면 임정요인 개나 소인 요인이지 뭐 하려고 왔어 또 돈 뜯어가려고 왔지 이렇게 되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집단 지도 체제 자, 나 대한민국 임정에서 왔는데 나 임정 소속의 누구 부장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태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분위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차 개헌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김구가 힘을 키우죠. 그러면서 임시정부에 여러 가지 다진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1931년에 한인애국단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봉창, 윤봉길 의사 아시죠? 이분들이 이제 활약을 하면서 다시 임시정부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김구의 힘도 강해지고 임시정부도 강해지면서 이제 강력한 주석 중심의 체제로 갑니다. 주석이라고 하면 아시죠? 예전에 주석제가 저 북한에 있었잖아. 김일성 주석. 그렇죠? 이 김일성이래. 이 김구가 이 주석에 앉고요. 그리고 5차 개헌은 1944년에 있어요. 45년에 광복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주석 플러스 부주석까지. 그래서 부주석에는 누구를 앉힙니까? 김규식 선생을 앉히게 되면서 이 김구와 김규식이 그 주석과 부주석. 그래서 이 순서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쫙. 그래서 설명 다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뺀다? 어디를 빼? 여기에서 이제 가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이제 싹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뭐 나 혹은 여기에서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나다 물어보는 경우가 이 전통적인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못 푼다라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정도 하고요. 그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볼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랄까? 393쪽. 다음 가, 나 단체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골라봐라라는 것이죠. 가, 박상진이 주도한 비밀결사지요. 그래서 의원군 모집하고 아랫줄에서 두 번째 줄 친일적인 인사를 처단했다. 이거 뭐예요? 1915년에 대한광복회. 시험 나온다니까. 그렇죠. 나번 보면 안창호, 이동희가 만든 비밀결사고요. 그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니까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리고 태극서관 1907년 신민회지요.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자, 기억번 볼게요. 조선 총독 암살을 시도했다. 이것은 강우규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대한노인단 소속이에요. 틀렸고. 니은 국권 반환 요구서 첫 시간 요번 시간 첫 번째 했던 뭐예요? 독립의군부 1912년에 있었던 틀렸고. 디귿번 해외 독립군 양성을 계획하였다. 대한광복회는 무관학교, 만주에 무관학교를 세우려고 했었고요. 나 신민회 역시 만주에 신흥학습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디귿번 맞고 1번 공화정치 체제, 국가건설 둘 다 공화정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약을 공부를 했어요. 복습 엄청나게 하셔야 돼. 지금 문제 출제 바치예요. 그렇죠? 복습 많이 하시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무장투쟁으로 들어갈게요.